방송 2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서도로 건너가서 순회하면서 그곳의 수분 비경과 함께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도와 서도, 거리가 비록 151m에 불과하지만 큰 두 개의 섬을 말할 때 동도는 관의 섬, 서도는 민의 섬이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동도에는 독도 경비대와 독도 등대가 있는 반면에 서도는 주민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서도에 있는 주민 숙소는 관광객들이 독도에 도착하면 아마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그런 건축물일 것입니다. 지금의 주민 숙소는 세 차례에 걸쳐서 개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97년 10월 독도 선착장을 만들면서 같이 지은 주민숙소의 전신 어업인 숙소입니다. 저는 2008년 9월부터 독도에 들어갔을 때 이 건물 3층 오른쪽 끝방 약 가로 세로 2.5m 정도의 게스트룸에서 1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의 왼쪽 끝방은 그 넓이가 제가 있던 방의 약 2 내지 3배가 되는데 그곳에서 독도리 김성도 이장님 내외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독도 강의를 가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독도에 슈퍼마켓이 있는지 많이 묻습니다. 역시 청소년들도 독도에서는 어떻게 밥을 해먹고 부식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어른들은 과연 독도에 언제부터 우리나라 주민들이 가서 살았는가 많이 묻습니다. 독도에서 최초로 정조하기 시작한 사람은 울릉도 출신의 어부 최종덕 씨입니다. 독도 주민 1호가 되는 것이죠. 최종덕 씨는 최초 1963년 2월부터 약 석 달간 독도에서 체류하면서 어로 활동을 한 다음에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1965년에 독도 의장을 소유하고 있는 울릉도 도동어촌구에 입으료를 지불하고 현지 거주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독도 의장 경영에 나섭니다. 그 후에 1967년 현재의 주민숙소 자리에 세멘트 벽돌집을 짓습니다. 당시에 독도를 찾은 기자가 쓴 기사를 볼 것 같으면요, 절의 고도에 토담집을 짓고 노빈son 크루소처럼 살고 있다고 이렇게 적고 해변에 나란히 늘어선 벽돌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독도에 살면서 독도 전복양식 배양법을 개발하고 동도에 선착장과 헬기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부터 이듬해 10월 14일에 주민등록지를 독도로 아예 옮겨옵니다. 실로 그는 독도의 선구적 개척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7년 9월 태풍 다이아나가 내습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그 복구를 위해 자재구입을 하려고 대구에 나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영면에 듭니다. 최종덕 씨가 타계할 당시에는 그의 딸 최경숙 씨와 함께 사위 조준기 씨가 독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부터 이들 부부가 1992년까지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합니다. 또 최종덕 씨와 함께 독도에서 어로 생활을 했던 김성도 씨 역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독도를 산 20번지의 거주지로 두고 어로 활동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는 동도 선착장 공사와 함께 1997년 8월부터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어업인 숙소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어업인 숙소 공사는 그해 12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업인 숙소는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비워두게 됩니다. 성가상 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일본과 외교 마찰이 그 큰 한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에 들어서야 김성도 김신열 부부가 전입하여 어업인 숙소에 정착 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김 이장님이 거주를 시작하고 약 2년 반이 지난 후에 독도 어업인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1년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아직 더운 9월이었습니다. 독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어민 숙소 생활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선풍기도 한 대 없고 심지어 부채까지 없었습니다. 가장 열악한 것은 물 문제였습니다. 어찌나 더운지 도착하고 있던 날 오전부터 저는 당장 수영 팬티를 갈아입고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헤엄을 치고 나와서 마당 끝에 있는 이제 수돗물로 시원하게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샤워를 했죠. 그리고 또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그때 참을 수가 없어서 오후에 역시 수영을 한다고 바다에 한 번 더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수도꼭지로 다시 이제 온몸에 이렇게 소금기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를 감기도 전인데 김성도 이장님이 니 지금 뭐 하는 게야?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기에 물 한 바가지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 물을 철철 버린단 말이고, 완전히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저희가 거기 도착한 지 이틀째 됐으니까 그 사정을 알 수가 없었지요. 서도는 이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담수화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 생산량이 1톤 정도가 되지가 않는데요. 그것은 이제 서도는 낮 동안에 발전기를 끄두고 밤 동안만 전기 발전기를 돌립니다. 전기가 들어오도록. 그 시간 동안만 이제 담수 기계를 돌리니까 많은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독도관리사무소 직원한테 듣고야 알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미안한지, 마음대로 세수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머리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쯤 이렇게 감다 보니까 머리맡에 이 진균이 생기가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또 모자를 쓰니까 더 엉망이 되어버리죠. 아직도 그때 진균이 완치되지가 않아서 때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 나타납니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시절 그 혈기왕성하던 김성도 이장님도 2018년 10월에 타계하시고 2021년 현재 김신열 여사만 독도 주민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김성도 이장님 뒤를 이어가 가지고 독도에 들어가 살겠다는 복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그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어민 숙소는 2009년에 개척해 가지고 2018년까지 어민 숙소로 운영이 되다가 2018년 이후에 다시 정개축을 해 가지고 주민 숙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울릉군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파견돼 가지고 행정 업무를 맡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략적으로 살펴본 독도 주민숙소의 연역과 독도 주민의 생활사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독도를 순회하면서 서도를 순회하면서 좀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